런던의 고급 주거지 햄스테드 히스 근처에 자리 잡은 손흥민의 펜트하우스는 늘 화려한 조명과 팬들의 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녘 세대의 평범한 흰색 트럭이 그의 집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트럭에는 로고도 회사 이름도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간판 선수인 손흥민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몇 시간 뒤에야 우연히 드러났다. 이사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평소라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언론도 팬들도 심지어 그의 수백만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도 전혀 몰랐다. 에밀리 해리스 손흥민의 옆집에 5년째 거주하는 은퇴한 음악교사는 아침 8시경 우편물을 가지러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그의 집 앞에 팬들이나 파파라치가 진을 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웃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럭이 3대나 있었는데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통 부자들이 이사할 때 쓰는 고급 이사 업체 같은 게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흰색 트럭이었어요. 일꾼들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요. 에밀리는 손흥민의 집을 힐끗 보았다. 커튼이 모두 내려져 있고 평소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궁금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오가 되자 펜트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비워져 있었다. 손흥민의 트로피 컬렉션, 고급 가죽 소파, 현대적인 예술품, 그리고 그의 화려한 삶을 상징하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사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트럭은 물건을 싣고 떠났고 새 트럭이 도착해 다시 짐을 실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이었다. 손흥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차 평소 애용하던 검은색 테슬라도 주차장에 없었다. 이웃들은 점점 수상쩍어졌다. 설마 이사 가는 건가? 에밀리는 옆집에 사는 젊은 변호사 마크 존슨에게 물었다.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는 런던을 사랑하잖아요. 아마 잠깐 어딘가로 물건을 옮기는 걸 거예요. 하지만 마크의 말과 달리 손흥민의 집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다. 이사 소식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오후 늦게였다. 한 팬이 손흥민의 집 앞에서 트럭을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손흥민이 런던을 떠난다고 새 클럽으로 이적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 톰 브래들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취재에 나섰다. 그는 손흥민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손흥민은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라면 경기 후 팬들과 셀카를 찍고 활기찬 인터뷰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가 최근에는 조용해졌다. 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사진 대신 영국의 시골 풍경, 오래된 돌담, 그리고 초록빛 언덕 사진이 간간히 올라왔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톰은 동료 기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톰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한결같았다. 손 선수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측은 자제해 주세요. 이 말은 오히려 톰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그는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최근 몇 주간 손흥민이 올린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흐린 날씨 속 오래된 농가 스타일의 집이 담긴 사진이었다. 캡션은 간단했다. 평화로운 곳.
톰은 그 집이 런던 근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인 친구 조지 카터에게 전화했다. 조지, 최근 손흥민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소문 들은 거 있어. 조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직접적인 건 없지만 몇 달 전 코츠월드 지역에서 익명의 구매자가 오래된 농가를 샀다는 얘기가 있었어. 거래가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서 누군지 몰랐지. 설마 손흥민이었을까, 코츠월드. 톰은 그 단어를 메모장에 적었다. 잉글랜드 중부의 그림 같은 시골 지역 런던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곳. 손흥민 같은 글로벌 스타가 왜 그런 곳으로 갈까? 톰은 더 파고들기로 했다. 그는 손흥민의 매니저인 로라 김과 인터뷰를 요청했다. 로라는 손흥민과 3년째 일하며 그의 스케줄과 개인적인 삶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로라는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톰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흥민은 최근 좀 달라졌어요. 로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는 늘 바빴지만 최근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자주 통화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영국 시골 마을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토양이나 기후, 심지어 지역 학교에 대해서도요. 로라의 말은 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휴가를 계획한 게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로라는 더 이상 말을 아꼈다. 흥민은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를 믿어주세요. 톰은 실망했지만 로라의 눈빛에서 손흥민이 단순한 변덕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손흥민의 최근 행적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골든 부츠를 차지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점점 더 가족에 대해 언급했다. 부모님이 제 성공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톰은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런던의 팬들은 손흥민의 이사 소식에 혼란스러워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추측이 넘쳐났다.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려는 걸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K리그에서 뛸 건가? 혹시 은퇴를 준비하는 거야?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려 했지만 단서가 너무 적었다. 손흥민은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조차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다. 한 달 전 런던에서 열린 자선갈래 참석한 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팬들과 사진을 찍었지만 행사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자꾸 전화를 확인하더라고요. 평소엔 팬들과 더 오래 대화하는데 그날은 좀 산만해 보였어요. 이사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다. 손흥민이 선택한 새 집은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다. 심지어 축구 클럽이 있는 지역도 아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 치핑 캠든에 있는 18세기 농가를 구입했다고 했다. 치핑 캠든은 인구 500명 남짓한 조용한 마을로 돌로 지은 집들과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유명한 곳이었다. 톰은 그곳이 손흥민 같은 스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 하필 거기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사업 때문도 훈련시설 때문도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치핑 캠든의 부동산 기록을 조사하던 톰은 조지 카터에게 다시 연락했다. 조지는 최근 치핑 캠든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 농가는 100년 넘은 집이야. 정원도 넓고 작은 마구간도 딸려 있어. 하지만 손흥민 같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소박하지. 거래는 신탁을 통해 진행됐고 구매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 조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구매자가 흥민의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했었나 기억이 좀 흐릿해. 톰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이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이사를 준비했다는 뜻임을 알았다. 런던을 떠난 손흥민의 행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새 집에 대한 소문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그가 은퇴 후 농장을 운영하려 한다고 했고, 다른 이는 그가 새로운 아카데미를 설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다. 손흥민은 이사 후 단 한 번도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의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조용했고, 최신 게시물은 치핑 캠든의 석양을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뿐이었다. 캡션은 짧았다. 새로운 시작. 치핑 캠든의 주민들은 이 소문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 로즈 톰슨 마을의 유일한 베이커리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축구 스타가 왜 우리 같은 조그만 마을에 와? 그건 터무니없어. 아마 부동산 투자일 거야. 하지만 로즈의 말이 무색하게 손흥민은 정말로 치핑 캠든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작은 잡화점에서 씨앗과 정원 도구를 샀고 헨리 월시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삽과 호스를 구입했다. 헨리는 나중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토마토를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떤 씨앗이 좋은지 물었어.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지. 손흥민의 이사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런던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왜 하필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을까? 톰 브래들리는 그 이유가 단순한 휴식이나 사업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어. 톰은 노트북에 적었다. 그리고 그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손흥민의 새 집 치핑 캠든의 오래된 농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꿈,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깊은 이유를 품고 있었다. 손흥민의 펜트하우스가 텅 비어버린 그날로부터 몇 달 전 런던의 화려한 거리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함성은 여전히 그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늘 밝고 에너지 넘치던 손흥민이 점차 조용해졌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는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경기 후 팬들과의 즉흥적인 라이브 방송이나 재치 있는 게시물 대신 간간히 올라오는 사진들은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아닌 잉글랜드 시골의 초록빛 언덕이나 오래된 돌담이었다. 그는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 그의 매니저 로라 김이 어느 날 동료에게 말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흥민이 아니야. 로라는 손흥민과 3년 넘게 일하며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요청까지 챙기는 최측근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꼬집을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 시즌 막바지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손흥민은 경기 전날 훈련을 마친 뒤 평소처럼 팀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는 대신 조용히 라커룸 구석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로라는 멀리서 그를 보았다. 그는 한국어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통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다. 부모님과 통화한 거예요. 나중에 로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집 생각이 나서. 그 통화는 점점 더 잦아졌다. 로라는 손흥민이 훈련이나 경기 외 시간에 한국에 전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특히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와의 대화는 길어지곤 했다. 로라는 손흥민이 통화 후에 종종 메모를 적거나 스마트폰으로 영국의 지도를 검색하는 모습을 눈치챘다. 흥민이 갑자기 영국 시골 마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라는 나중에 친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저에게 치핑 캠든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전 그게 어딘지도 몰랐죠. 그는 토양이나 기후, 심지어 지역 학교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가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흥민의 변화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드러났다. 팬들은 그의 게시물이 점점 더 사색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챘다. 한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흥민이 요즘 올리는 사진 좀 봐. 경기장이나 런던 거리 사진은 거의 없고 그냥 나무랑 들판만 올려.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또 다른 팬은 그가 올린 오래된 농가 사진에 달린 캡션을 보고 의아해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짧은 문구는 너무 모호했다. 팬들은 추측을 쏟아냈다. 은퇴 후 농사를 지으려는 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걸까 하지만 손흥민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낳았다. 그의 공식 스케줄도 점점 줄어들었다. 평소라면 기꺼이 참석했을 자선 행사나 팬 미팅, 심지어 스폰서 관련 이벤트까지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로라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당황스러웠다. 흥민은 팬들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최근엔 팬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시간을 아끼려는 것처럼 보였죠. 뭔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는 것처럼. 로라는 그의 태도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다. 한편 런던의 부동산 업계에서도 손흥민의 이름이 은밀히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조지 카터 코츠월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몇 달 전 이상한 거래를 떠올렸다. 치핑 캠든에 있는 오래된 농가가 팔렸어요. 조지는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18세기 건물인데 상태는 좋았지만 화려한 건 전혀 아니었죠. 구매자가 신탁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조지는 그때만 해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손흥민이 왜 런던을 떠나 치핑 캠든 같은 시골 마을로 가겠어? 터무니없잖아. 하지만 그는 손흥민이 그 농가를 직접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그가 마을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치핑 캠든 방문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는 로라와 단둘이 차를 타고 코츠월드로 향했다. 로라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했다. 흥민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농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부엌 정원, 심지어 오래된 마구간까지. 제가 보기엔 그 집이 너무 소박했어요. 런던의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됐죠. 그런데 그는 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괜찮네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로라는 그가 왜 그 집에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그 농가는 치핑 캠든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로 지은 2층 건물로 넓은 정원과 작은 연못, 그리고 오래된 참나무 몇 그루가 집을 감싸고 있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고 창틀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집 안에는 나무 바닥과 벽난로가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은 거의 없었지만 이전 주인인 노부부가 정성껏 관리한 덕에 집은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손흥민은 특히 정원에 매료되었다.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여기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토마토나 상추 같은 거. 로라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방문 이후 손흥민은 치핑 캠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로라에게 마을의 기후, 토양,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로라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요청을 따랐다. 그녀는 치핑 캠든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인구는 2,500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을에는 작은 초등학교, 베이커리 잡화점, 그리고 몇 개의 펍이 전부였다. 런던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흥민이 왜 이런 곳을 선택한 걸까? 로라는 혼잣말을 했다. 축구 선수로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손흥민의 변화는 그의 팀 동료들에게도 감지되었다. 토트넘의 주장 해리 케인은 어느 날 훈련 후 손흥민에게 물었다. 요즘 좀 조용하다 괜찮아.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케인은 더 묻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는 훈련에선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경기 외 시간에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훈련장 근처의 공원에서 홀로 산책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의 대화는 대부분 한국어로 이루어졌고 로라가 멀리서 들은 바로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다. 아버지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셨어. 그가 한번 로라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서울에선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고 하시고. 그의 부모님 손웅정 씨와 은자 씨는 손흥민의 성공 뒤에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손웅정 씨는 아들의 축구 코치로 오랜 세월 헌신했고 은자 씨는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손흥민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었다. 로라는 그가 부모님을 런던으로 초대하려 했지만 그들이 서울을 떠나기 꺼린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아직 아카데미 일을 놓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좋아하시거든요. 손흥민은 로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런던의 바쁜 삶이 부모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모님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치핑 캠든은 그런 곳이었다.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런던은 너무 시끄러워. 부모님이 오시면 조용한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 정원이 있는 집에서. 로라는 그제야 그의 계획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하필 치핑 캠든이야? 다른 곳도 많잖아. 그녀가 묻자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느낌이 좋았어. 그의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치핑 캠든을 방문한 뒤 몇 주 동안 그곳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읽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공부했다. 그는 심지어 치핑 캠든의 초등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다. 로라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흥민 당신한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학교를 조사하는 거죠?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라면 좋은 곳일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로라는 그 뒤에 숨은 깊은 의도를 느꼈다. 한편 런던의 언론은 손흥민의 행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톰 브래들리는 치핑 캠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코츠월드로 향했다. 그는 마을의 펍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의 이름을 모르거나 믿지 않았다. 축구 선수가 여기 온다고 그건 터무니없어. 펍 주인 빌 윌슨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치핑 캠든의 부동산 기록을 다시 조사했고 결국 손흥민의 신탁과 연결된 서류를 발견했다. 이건 정말이야. 톰은 혼잣말을 했다. 그가 치핑 캠든으로 간 거야. 하지만 왜 손흥민의 변화는 그의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런던의 한 팬클럽 리더 제임스 리는 최근 손흥민의 태도에 대해 걱정했다. 흥민은 늘 우리와 가까웠어요. 팬 미팅에서든 경기 후 사인회에서든. 그런데 요즘은 좀 멀어진 느낌이에요. 제임스는 팬클럽 모임에서 말했다.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임스의 말은 많은 팬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콘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다. 치핑 캠든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런던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집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의 최측근조차 전부를 알지 못했다. 로라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건 알았다. 흥민은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번에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치핑 캠든인지 그건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의 이사는 곧 세상에 알려질 터였다. 하지만 그 이유 그리고 치핑 캠든의 오래된 농가가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런던의 화려한 경기장을 떠나 코츠월드의 고요한 들판으로 향하고 있었다. 치핑 캠든의 아침은 고요했다. 코츠월드의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은 돌로 지은 집들과 울창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인구 500명 남짓의 이곳은 런던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손흥민이 이곳으로 이사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축구 스타가 왜 우리 마을의 로즈 톰슨 치핑 캠든의 유일한 베이커리 주인은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그런 사람은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데서 살지. 여기엔 외화하지만 로즈의 말이 무색하게. 손흥민은 정말로 치핑 캠든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18세기 농가를 구입했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 농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들 중 하나였다. 돌로 지은 2층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 주인인 윌리엄과 마거릿 에반스 부부가 정성껏 관리한 덕에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집은 넓은 정원, 작은 연못, 그리고 오래된 참나무 몇 그루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고 창틀은 나무로 만들어져 약간 삐걱거렸다. 집 안에는 원래의 나무 바닥과 벽난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엌은 소박했지만 현대적인 가전제품이 몇 개 추가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채소밭과 과수원이 있었고 작은 마구간은 옛날 말들이 살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 집을 처음 보았을 때 런던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꼈다. 여기선 진짜 살 것 같아. 그는 로라 김에게 말했다. 로라는 여전히 그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손흥민은 이사 후 곧바로 마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런던에서 입던 세련된 옷 대신 청바지와 체크 셔츠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마을을 돌아다녔다. 처음엔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헨리 월시 마을의 철물점 주인은 손흥민이 삽과 정원 호스를 사러 왔을 때만 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가 토마토 씨앗이랑 상추 키우는 법을 물었어요. 헨리는 나중에 펍에서 이웃들에게 말했다.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죠. 나중에야 누군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은 헨리에게 채소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씨앗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히 토마토와 당근에 관심이 많았다. 부모님이 오시면 신선한 채소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헨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마을의 잡화점에서도 손흥민은 단골이 되었다. 잡화점 주인인 에드워드 필립스는 손흥민이 매주 와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씨앗, 때로는 지역 특산품인 꿀과 잼을 샀다고 전했다. 그가 우리 꿀을 좋아하더라고요. 에드워드는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은 꿀벌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꿀벌을 키우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들은 그가 화려한 삶을 살던 런던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모습으로 마을에 녹아드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하필 치핑 캠든이었을까? 손흥민의 새 집은 단순히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집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런던의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한 인테리어는 아니었다. 대신 그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도입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정원의 물을 절약하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집의 역사적 매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싶었다. 이 집은 오래됐지만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로라는 그의 계획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심지어 지역 전기 기술자인 토마스 베리에게 연락해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토마스는 처음엔 손흥민의 요청을 믿을 수 없었다. 축구선수가 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진지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어 했죠. 치핑 캠든 주민들은 손흥민의 존재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로즈 톰슨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그가 정말 여기 살 건지 아니면 그냥 투자용으로 집을 산 건지 모르겠어. 로즈는 마을의 베이커리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굽는 6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치핑 캠든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외지인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녀의 베이커리에 들러 크루아상과 호밀빵을 사간 뒤 그녀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가 우리 빵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로즈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빵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꽤 진심이었어요. 손흥민의 이사 이유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런던의 바쁜 삶을 떠나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의 부모님 손웅정 씨와 은자 씨는 서울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손웅정 씨는 여전히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젊은 선수들을 가르쳤고, 은자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과 가정일을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다. 손흥민은 부모님이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지내길 바랐다. 서울은 너무 바빠요.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런던에 오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핑 캠든은 달라요. 여기선 정말 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효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치핑 캠든으로 초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손웅정 씨는 서울을 떠나기 꺼렸고, 은자 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손흥민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집을 완벽히 준비하고 싶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부엌을 새로 단장했다.
그는 심지어 지역 요리사인 메리 존스에게 연락해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치핑 캠든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의 진지함에 끌렸다. 그가 김치와 고추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메리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몰랐던 한국 식료품 가게를 찾아줬죠. 그는 부모님을 위해 정말 신경 쓰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마을 생활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토마토와 당근 씨앗을 심고 헨리 월시의 조언을 따라 물 주는 법을 배웠다. 그는 심지어 치핑 캠든의 지역 도서관에 들러 정원 가꾸기 책을 빌렸다. 도서관 사서인 제인 밀러는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 그가 정원 가꾸기 초보자용 책을 찾고 있었어요. 제인은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농사책도 물었죠. 저는 그가 왜 그런 책을 찾는지 몰랐지만 그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인은 손흥민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치핑 캠든의 주민들은 손흥민을 점점 더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마을 펍에서 열리는 퀴즈 나이트에 한번 참석했고 그곳에서 주민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펍 주인 빌 윌슨은 손흥민이 맥주 한 잔을 시키며 마을의 역사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치핑 캠든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해했어요. 빌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축제에 대해 물었죠. 그가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손흥민은 마을 축제에 대해 듣고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치핑 캠든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집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고 런던으로 훈련과 경기를 위해 오가야 했다. 그는 치핑 캠든에서 런던까지 차로 2시간 반 거리를 매주 몇 번씩 다녔다. 로라는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걱정했다. 흥민, 이렇게 멀리 살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로라.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그게 더 중요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치핑 캠든의 고요함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손흥민의 이사는 런던의 언론과 팬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톰 브래들리는 치핑 캠든에서 손흥민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여기 사는 게 맞아요. 토미 로즈, 톰슨에게 물었을 때 로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요. 누가 와서 빵을 사갔는지는 모르죠. 톰은 그녀가 손흥민을 보호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치핑 캠든의 주민들이 이미 손흥민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느꼈다. 손흥민의 새 삶은 단순히 집을 옮긴 것 이상이었다. 그는 치핑 캠든에서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집을 개조하며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손웅정 씨와 은자 씨는 아직 치핑 캠든으로의 이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들이 이곳을 사랑하게 되리라 믿었다. 그는 매일 밤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할 날을 상상했다. 치핑 캠든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치핑 캠든의 여름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마을의 돌담과 정원들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참나무 그늘 아래서 주민들은 느긋한 대화를 나눴다. 손흥민은 이곳에서 몇 달을 보내며 점차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의 농가는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가족의 안식처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부모님 손웅정 씨와 은자 씨를 이곳으로 초대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설득하는 일이었다. 손흥민은 이 이사의 모든 이유가 부모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런던의 화려한 삶을 떠나 치핑 캠든으로 온 것은 부모님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길 바라는 그의 깊은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손흥민은 부모님과 매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치핑 캠든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이야기하며 이곳이 서울이나 런던과는 다른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여기 공기가 정말 맑아요. 정원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는 한 통화에서 말했다. 하지만 손웅정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흥민아, 서울에서 내가 할 일이 많아. 아카데미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즐거움이야. 손웅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오랜 세월 축구 코치로 헌신하며 젊은 선수들을 키워왔고 그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은자 씨는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정원이 예쁘다고 그럼 내가 가서 꽃이라도 심어야겠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서울의 친구들과의 모임과 익숙한 일상을 떠나기 망설였다. 손흥민은 부모님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치핑 캠든의 농가를 부모님이 사랑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원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토마토와 당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부모님이 이곳에서 함께 채소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로즈 톰슨의 베이커리에서 배운 호밀빵 레시피를 메모하고 메리 존스의 도움으로 한국식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했다. 그는 심지어 마을의 펍주인 빌 윌슨에게 치핑 캠든의 전통 요리를 배웠다. 부모님이 오시면 한국 음식도 드시고 영국 시골 음식도 맛보시게 하고 싶어요. 그는 빌에게 말했다. 빌은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흥민자네 부모님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야. 이렇게 신경 쓰는 아들을 뒀으니.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정말 이곳을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의 노력은 집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부엌을 새로 단장하고 부모님의 방을 꾸몄다. 그는 은자 씨가 좋아하는 밝은색 커튼을 달고 손웅정 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안락 의자를 놓았다. 그는 심지어 정원에 작은 벤치를 설치해 부모님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로라 김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흥민, 당신 정말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로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치핑 캠든에서의 삶은 도전이 없지는 않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고 런던으로의 오가는 일정은 그의 체력을 소진시켰다. 그는 치핑 캠든에서 런던까지 차로 2시간 반 거리를 매주 몇 번씩 다녔다. 훈련과 경기를 마친 뒤 그는 늦은 밤 농가로 돌아오곤 했다. 로라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흥민, 이렇게 계속 오가다 보면 지칠 거예요. 런던에 작은 아파트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로라 치핑 캠든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치핑 캠든의 고요함이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고 믿었다. 그의 도전은 부모님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을에서의 적응에서도 이어졌다. 치핑 캠든 주민들은 그를 점점 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여전히 그를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마을의 노인들은 손흥민이 일시적인 방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저런 유명한 사람은 곧 떠날 거야. 지역 농부인 존 해리스는 펍에서 이렇게 말했다. 치핑 캠든은 조용한 곳이야. 저런 스타가 오래 버틸 리 없어. 손흥민은 이런 회의적인 시선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헨리 월시의 철물점에서 정원 도구를 사며 농사팁을 물었고 에드워드 필립스의 잡화점에서 지역구를 사며 대화를 나눴다. 그의 노력은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치핑 캠든의 지역 축제 준비에 참여했다. 마을의 여름 축제는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즐기는 전통 행사였다. 손흥민은 로즈 톰슨과 함께 축제에서 나눌 빵을 준비했다. 흥민잔의 빵 굽는 솜씨가 제법이야. 로즈는 그의 서툰 반죽 기술을 보며 웃었다. 손흥민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이 오시면 로즈 아줌마 빵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로즈는 감동받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단순한 외지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원이 되려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았다. 축제날 손흥민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토트넘 팀 동료들을 치핑 캠든으로 초대했다. 해리 케인, 델레 알리,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그의 농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난리가 났다. 축구 선수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빌 윌슨은 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했고 주민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다. 해리 케인은 로즈의 호밀빵을 먹으며 감탄했고 델레 알리는 마을 아이들과 즉석 축구 게임을 벌였다. 손흥민은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모님이 이곳에 오시면 이런 따뜻한 커뮤니티를 좋아할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뜨뜻하지 않은 주목을 끌었다. 지역신문이 손흥민의 축제 참석을 보도했고 런던의 언론이 치핑 캠든으로 몰려들었다. 톰 브래들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치핑 캠든으로 달려가 손흥민의 이사 이유를 알아내려 했다. 흥민, 왜 치핑 캠든으로 온 거죠? 톰이 축제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을 때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계전아야.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톰은 그 뒤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다. 톰은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을 보호하려는 듯 말을 아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필립스는 말했다. 왜 여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 마을에 잘 어울려요. 손흥민의 부모님 설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부모님을 치핑 캠든으로 초대해 직접 농가를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로라에게 비행기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고 손웅정 씨와 은자 씨는 마침내 치핑 캠든으로 오겠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방문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흥민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이사까지는 생각 안 해. 손웅정 씨는 전화로 말했다. 손흥민은 실망했지만 부모님이 이곳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 믿었다. 그는 농가를 완벽히 준비했다. 정원은 싱그러웠고 부엌에는 은자 씨가 좋아할 한국 재료가 가득했다. 그는 심지어 손웅정 씨를 위해 마구간을 작은 작업실로 개조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도착한 날 손흥민은 치핑 캠든의 기차역에서 그들을 마중했다. 손웅정 씨는 마을의 소박한 풍경을 보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네가 말한 그곳이냐? 그는 물었다. 은자 씨는 정원과 돌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흥민아. 근데 여긴 너무 조용하지 않아.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진짜 쉴 수 있어요. 그는 부모님을 농가로 안내했다. 은자 씨는 부엌과 정원을 보며 감탄했고
손웅정 씨는 벽난로와 작업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사를 결심하지 못했다. 흥민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서울이 편해. 손웅정 씨는 말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모님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바뀔 거라 믿었다. 그의 노력은 마을에서도 주목받았다. 제인 밀러 치핑 캠든 초등학교의 교사는 손흥민이 학교에 들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일을 전했다. 그가 축구 이야기책을 읽어줬어요. 제인은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그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제인은 손흥민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심지어 학교의 작은 축구 클럽에 놀이터, 공기놀이 장비를 기부했다. 그는 우리 마을을 아껴요. 제인은 말했다. 그가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진심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 해요. 치핑 캠든에서의 삶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겼지만 그는 점점 더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지만 이곳은 그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는 정원에서 채소를 키우며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런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무게가 남아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치핑 캠든을 사랑하게 되리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다. 치핑 캠든의 농가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위한 꿈의 시작이었다. 치핑 캠든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코츠월드의 언덕은 단풍으로 붉고 노랗게 변했고 손흥민의 농가 정원은 그가 심은 토마토와 당근으로 풍성해졌다. 몇 달 전 손흥민은 런던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이 작은 마을로 왔다. 그의 선택은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이제 치핑 캠든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그의 진짜 집이 되어갔다. 부모님 손웅정 씨와 은자 씨를 이곳으로 초대한 그의 꿈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며 매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손웅정 씨와 은자 씨는 처음 치핑 캠든을 방문했을 때 망설였다. 서울의 익숙한 일상과 친구들을 떠나 이 낯선 시골 마을로 이사 오는 것은 큰 결정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끊임없는 설득과 농가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은자 씨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흥민아, 여기 토마토가 서울보다 더 맛있네. 그녀는 정원에서 딴 토마토를 먹으며 웃었다. 손웅정 씨는 여전히 서울의 아카데미 일을 그리워했지만 농가의 작은 작업실에서 책을 읽거나 손흥민과 축구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네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겠지. 손웅정 씨는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앞에서 말했다. 그 말은 손흥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부모님은 결국 치핑 캠든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치핑 캠든의 농가로 짐을 옮겼다. 손흥민은 부모님이 도착한 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했다. 로즈 톰슨은 호밀빵과 파이를 구웠고 메리 존스는 한국식 떡을 만들었다. 빌 윌슨은 펍에서 가져온 지역 맥주를 나눴고 에드워드 필립스는 잡화점에서 구한 꿀로 만든 디저트를 내놓았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파티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은자 씨는 주민들의 환영에 감동받았다. 흥민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그녀는 로라 김에게 말했다. 손웅정 씨는 빌과 축구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손흥민은 부모님이 마을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치핑 캠든의 주민들은 손흥민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은자 씨는 로즈 톰슨과 함께 베이커리에서 빵 굽는 법을 배웠다. 한국에선 이렇게 빵을 안 구워요. 은자 씨는 로즈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호밀빵 정말 맛있네요. 로즈는 그녀의 서툰 반죽 솜씨를 보며 웃었다. 은자, 당신 곧 나보다 잘 굽겠어. 손웅정 씨는 마을의 노인들과 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축구 이야기를 하며 존 해리슨과 친구가 되었다. 흥민이 아버지가 이렇게 재밌는 분일 줄 몰랐어. 존은 펍에서 말했다. 그가 우리 마을 축구클럽의 코치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손흥민은 부모님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치핑 캠든이 진짜 집이 되었음을 느꼈다. 손흥민은 부모님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은자 씨와 함께 장미를 심고 손웅정 씨와 당근을 수확했다. 아버지, 이거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는 당근을 뽑으며 웃었다. 손웅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아, 네가 이렇게 농사를 잘할 줄 몰랐다. 그들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런던의 바쁜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를 이곳에서 찾았다. 그는 부모님이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사가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는 토트넘의 선수로서 런던으로 오가며 훈련과 경기를 소화했다. 치핑 캠든과 런던 사이의 2시간 반 거리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로를 감수했다. 여기 오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그의 팀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해리 케인은 훈련 후 말했다. 흥민, 요즘 더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 치핑 캠든이 너한테 잘 맞나 봐.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힘이 나지.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다. 마을에서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손흥민의 치핑 캠든 생활을 파헤치려 했다. 톰 브래들리는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을 보호했다. 그는 그냥 우리 이웃이에요. 헨리 월시는 톰에게 말했다. 왜 자꾸 캐묻는 거죠? 톰은 좌절했지만 치핑 캠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는 결국 기사를 포기하고 손흥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톰은 동료에게 말했다. 그거면 충분하지. 손흥민은 마을의 아이들과도 가까워졌다. 제인 밀러의 초등학교에서 그는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축구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를 흥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가 우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제인은 말했다. 손흥민은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마을의 친근한 이웃이었다. 그는 심지어 학교의 연례 행사인 가을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 경주를 했다. 흥민 아저씨가 이겼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고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치핑 캠든은 손흥민의 삶을 바꿨다. 그는 마을의 전통 행사에 참여하며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 가을 수확 축제에서 그는 은자 씨와 함께 정원에서 딴 채소를 나눴다. 이 토마토 우리 아들이 키운 거예요. 은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손웅정 씨는 축제에서 지역 맥주를 마시며 빌과 농담을 나눴다. 흥민이 아버지 다음엔 우리랑 같이 맥주 양조해보지 않겠소. 빌의 말에 손웅정 씨는 웃었다. 그거 재밌겠네. 손흥민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부모님이 이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의 농가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주민들은 종종 손흥민의 정원에서 모여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눴다.
로즈는 은자 씨와 함께 새로운 빵 레시피를 시험했고, 메리는 손웅정 씨에게 영국식 로스트 디너를 가르쳤다. 손흥민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는 런던의 화려한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이곳에서 발견했다. 치핑 캠든은 그냥 마을이 아니에요. 그는 로라에게 말했다. 여긴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치핑 캠든은 새로운 매력으로 빛났다. 마을 광장은 소박한 조명으로 꾸며졌고 주민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준비했다. 손흥민과 부모님은 마켓에서 따뜻한 와인을 나누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은자 씨는 손수 만든 한국식 만두를 내놓았고 주민들은 감탄하며 줄을 섰다. 은자, 이거 정말 맛있어요. 로즈는 만두를 먹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부모님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뿌리를 내린 진짜 집임을 알았다. 어느 겨울 저녁 손흥민은 부모님과 벽난로 앞에 앉았다. 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손웅정 씨는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흥민아,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서울에선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못 가졌어. 은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손흥민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그는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손웅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흥민아, 우리 행복해. 내 덕분이야. 그 순간 손흥민은 치핑 캠든으로의 이사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는 런던의 화려한 삶,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선택했다. 치핑 캠든은 그의 성공을 재정의했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의 스타였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흥민이었다. 정원을 가꾸고 마을 아이들과 공을 차고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사람.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치핑 캠든의 농가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함께 만든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웃음소리, 정원의 채소 마을의 따뜻한 인사를 들으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런던의 화려한 조명 대신 치핑 캠든의 별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그의 길을 안내할 터였다.